자,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제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대한 짧게 해볼 건데 좀 길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그 first language,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들을 그 유학과 그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유럽으로 뭐 유학을 가거나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이 모국어는 따로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뭐 다른 부분보다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저희 메인이 아니어서 여기서 제가 언급드리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first language가 영어인 나라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저희는 3월이 학기가 시작이지만 미국은 9월 학기, 그러니까 가을에 학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게 되면 6개월이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학년이 낮아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학기의 시작이고 교육 체계는 저희 같이 1학기, 2학기 체계가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를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2년 과정, 7, 8학년, 그리고 고등학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4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우리 대학 같이 그렇게 4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하게 되고요. 미국은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사립 학교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부모님 중에서 공립학교로 가는 거나 받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공립교환학생이라고. 근데 그건 딱 1년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만 15세에서 18세까지 1년 동안 미국의 공립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돼서 뭐 장기적으로 갈 생각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사립학교로 비자를 받고 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발행해주면 부모님 재정 서류와 함께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누구나 다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뭐 떨어질 수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자 인터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동반 비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잠깐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학교는 사립이고 반드시 사립이고 그 다음에 기숙형 그러니까 학교 수업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어떤 기숙하는 공간이 같이 붙어 있는 기숙형 학교와 그리고 학교 수업을 끝나고 나면 홈스테이 내지는 가정집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가디언이나 홈스테이가 필요한 그런 두 가지 선택 사항이고요. 미국은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대학원을 꼽으면 매년 발표되는 순위에서 가장 높은 학교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매년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곳에서 대학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되면 가장 많은 학교들이 상위 순위에 올라와 있고 심지어는 뭐 그게 미국 중심이라는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가장 많은 교육적 인프라와 뭐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들이나 뭐 이 교육적 기반이 잘 갖추어진 곳이 미국이고 그래서 유학생도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용입니다. 비용은 특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2,700부터 뭐 8천만 원까지 심지어 뭐 모닝스쿨에 왔다 갔다 용돈까지는 1억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다양한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곳이 정말 돈이 엄청 드는 곳만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학생이 가고자 하는 기간, 목적,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정도의 레인지가 크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뭐 미국과 같은 학제입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시작이고 학년 구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로 가능합니다. 공립학교에서 가서 학생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는 이제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자도 필요하고요. 근데 6개월 나는 가서 한 5개월만 공부하고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 비자는 인터뷰가 아니라 서류 접수를 해서 받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미국까지 인터뷰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선택은 공립학교가 많고 사립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미국과 같은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표준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뭐 총기도 없고 마약도 없고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학생들은 캐나다를 선호하고요. 미국보다는 연간 예산 비용을 보시면 처음 시작의 레인지는 비슷하고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는 공립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반도 가능하다는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일단 학년책에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좀 일찍 되고요. 이제 학기 시작은 가을 학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13학년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학생들이 거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영국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똑같이 6개월 이상 학업이 되면 인터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주로 기숙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영국은 뭐 나라들 이제 유럽에 있고 뭐 이제 전통적인 영국의 영어 발음과 유럽에서 통용되는 유럽을 이렇게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영국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영국으로 유학을 가겠습니다라고 정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인이나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국으로 가겠다라는 지정해 놓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 나라가 영국입니다. 금액은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좀 비용이 좀 대부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작게 들어도 기숙을 하는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드는 비용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두 나라를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학기 시작이 앞의 나라들과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월에 학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가는 학생들은 좀 호주나 뉴질랜드 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저희 학기가 좀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 체계는 예전에 미국과 캐나다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두 나라 공통으로 공립과 사립 학교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 부분은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현지에서도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고 빨리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 선택은 공립과 사립이 다 가능한데요.
여기도 공립학교로 좀 많이 가는 편이고, 특히 공립학교 홈스테이, 기숙형이 아닌 데이스쿨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두 나라의 특징은 좀 더 안정적이고 단기적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자유롭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 자유가 좀 많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좀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그런 선호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별 정보 중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동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동반은 자제분이 어려서 학생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공부를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것인데요. 어, 일단은 동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반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따라가는 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부모님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공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학생을 데려갈 수는 있지만 학생 때문에 부모님이 따라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은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부모님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시 공부하거나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터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미국으로 어학연수 가서 애들 데려가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제가 미국은 반드시 비자 인터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랭귀지 스쿨을 부모가 갔을 때 애들을 데리고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비자가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도는 할 수 있대. 만약 비자 탈락이 되면 그거에 대한 레코드가 대사관 쪽에서는 남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남는 경우가 있어서 이후에 약간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랭귀지 스쿨,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가서 학생을 데려갈 수 있는 동반을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반 비자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반 비자의 가장 큰 대안으로 얘기되는 곳이 캐나다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좀 안전하고 그리고 공립학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국가에서 캐나다라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부모님 따라와서 케어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학생을 데리고 동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캐나다의 동반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동반은 캐나다로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와 부모님이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한 곳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비용적으로 보면 동반을 해서 학생 한 명과 부모님이 같이 간다. 그러면 원베드에 원베스 해서 지역이 토론토냐 밴쿠버냐 아니면 기타 캘거리나 이런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저희가 봤을 때 학생 한 명과 학부모가 같이 봤을 때는 한 6,500에서 7천만 원 정도 1년의 학비와 생활비가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집마다 생활비가 다 틀립니다. 어떤 집은 생활비가 되게 많고 어떤 집은 생활비가 적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2명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셨을 때는 방 2개, 그러니까 2 bedroom, 2 bathroom 해서 그렇게 되면 토론토 기준으로
1억 내외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도 이제 동반으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캐나다에 비해서 조금 영국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그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반은 미국은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동반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건 인터뷰를 해봐야 되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반을 가시는 부분은 캐나다 기타 나라로 주로 많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가별로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